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한해 하락장에서 반드시 투자해야 할 중소형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할 종목 5개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템버거는 중소형 종목에서 나옵니다. 이 종목들은 올 한해 하락장에서 반드시 투자해두세요. 사실 주식 채널에서 개별 종목들을 추천한다는 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잘 돼봐야 본전이고 잘못되면 엄청 욕을 먹을 수도 있기에 꺼려지는데요. 솔직히 욕먹는 건 감당할 수 있지만 혹여 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올 초 레버리지 랜드에서 템버거 후보로 추천했던 10개의 개별 종목들입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2배 넘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반의 반토막난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팔란티어, 소파이, 아이온큐, 이항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은 많게는 2배 이상 크게 튀어오르며 당시와 비교해서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리사이클홀딩스, 파페치와 같은 몇몇 종목들은 주가가 반의 반토막나며 말도 안 되게 대폭락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례없는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아무리 유망한 고성장 기업이라 할지라도 당장 돈이 안 되는 종목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의 미래 가치가 훼손되었느냐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레버리지 랜드의 결론이며, 이럴 때일수록 위기 속에서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는 것이 레버리지 랜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소형 종목 5개를 다시 한번 엄선해봤는데요. 자세한 기업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으며 간단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랜드는 신선한 식재료만을 제공해드릴 뿐 그것을 쓸지 안 쓸지, 그리고 쓴다면 어떤 요리를 만들어나기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해서 망했다며 남 탓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의 과실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여부는 오로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럼 지금 바로 5위부터 1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템버거 후보 5위 종목입니다. 5위는 미국의 폐배터리 기업인 리사이클 홀딩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의 주가는 $5 부근에서 이제는 $1 미만으로까지 대폭락하며 큰 시력을 겪고 있는데요. 리사이클 홀딩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수거 및 분리해 후처리 시설에서 재련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분리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스펙 합병을 통해 미국 증시에 데뷔했으며 당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가치사슬 수혜주로 분류되며, 리사이클 홀딩스 주가는 주당 $15.74까지 상승했는데 현 주가는 $0.8대로 96% 하락한 상태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 주가가 급락한 건 차기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던 미국 로체스터 지역의 허브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리사이클 홀딩스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증가하는 건설 비용으로 인해 현금 잔고가 줄었다고 자수하며 투자자들의 손길을 돌리게 만들었죠. 이 같은 이유로 인한 주가 대폭락에 개미 투자자들만 물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시대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지금과 같이 실망스러우실 것과 단기 전망에 주가가 가치 대비 과도하게 폭락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회사를 투자할 적기가 아닐까요? 템버거 후보 종목 4위는 파페치입니다. 올 초 파페치의 큰 주가 하락에 그 밑에 지하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닥이라고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큰 낭패를 보았는데요. 올 초에 $4대를 횡보하던 파페치가 명품 시장의 부진과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1달러대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팥패치의 실적은 고금리역풍에 맥을 못 추고 부진한 상황이며 내년 가이던스 역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명품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같은 부진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팥패치의 주력 비즈니스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브랜드와 플랫폼의 B2B 형태의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강력한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 브랜드를 소유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MZ를 넘어 알파 세대까지 명품의 고객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명품 브랜드들의 매출도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팥패치이지만 이 회사의 장기 미래를 확신하는 분들에게 아마존도 건드리지 못하는 명품 플랫폼 기업 팥패치를 템버거 후보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템버거 후보 3위는 일론 머스크와 캐시 우드도 사랑한 3D 프린트 기업인 벨로 3D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 성장주 투자자이자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가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벨로 3D입니다. 벨로 3D는 한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탐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3D인 세용 금속 레이저 소결기를 개발하며 이제는 그 영역을 우주산업 분야까지 넓혀가고 있는 3D 프린트 분야의 선두주자 벨로 3D를 템버거 후보 3위로 소개해봅니다. 템버거 후보 2위는 레버리지 랜드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맥스 사이트네요. 현재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크리스퍼 테라 투피스, 인텔리아 테라 투피스, 에디타스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회사가 표준이 될지 가장 앞서갈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맥스 사이트는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 플랫폼 회사이면서 관련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 회사들도 이 회사의 의료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좋을지 모르시겠다면 아무나 전략에 걸맞는 유전자 가위 장비업체 맥스 사이트에 투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템버거 후보 2위의 맥스 사이트였습니다. 대망의 템버거 후보 1위는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이 회사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최근 중소형 종목들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기대보다는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만년 적자 기업에서 탈출하여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시간 지리정보 플랫폼 기업으로 팔렌티어에서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국방부와 장기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앞으로 공간 데이터 및 분석 시장에 대규모 확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점차 더 많은 기업들이 블랙스카이의 고객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레버리지 랜드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글로벌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해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혁명을 일으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레버리지 랜드 강력 추천 템버거 후보 1위 기업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것을 강력 추천해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무슨 뚱딴지 같은 중소형 종목 추천이라고 볼멘소리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중소형 종목을 잘못 투자했다가는 주가가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동전의양면, 즉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배수가 아닌 3배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이유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경기 침체 위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주식들이 가장 높게 튀어오를까요? 초대형 우량주 기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환경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템버거,
아니, 텐텐버거 종목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뛰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질 수는 있을지언정 뛰어도 벼룩이 더 높게, 아니 가장 높게 튀어오른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고 고금리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중소형 종목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겠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위험이 큰 만큼 성공 시 돌아오는 보답도 크기 마련입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무작정 중소형 종목들을 투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자금 현황, 매출 가이던스 등등의 재무제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인 만큼 비중 조절은 필수이며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큼만 투자해야 합니다. 매일 레버리지 랜드의 텐버거 후보 추천 코너에서 중소형 종목들을 추천하면서 칭찬도 들어봤고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올 한 해 중소형 종목들이 워낙에 부진한 한 해를 겪게 되다 보니 좋은 소리는 거의 못 들어봤던 것 같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랜드에서 중소형 종목 추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대중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큰 부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욕 좀 얻어먹어도 좋고 조회수 안 나와도 구독자 수 떨어져도 다 상관없습니다. 하락장에서 팔이 날리는 가운데도 매일 영상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은 오로지 좋은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 놓으셔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어 놓은 작은 씨앗 하나가 2024년, 2025년, 그리고 더 나아가 2030년이 되면 무성한 숲으로 성장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